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건물, 여기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이 디귿자 모양 건물, 네, 여기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이렇게 이런 모양 건물, 네, 여기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이 건물, 여기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이 건물, 네, 여기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이 나무, 네, 여기 있고요. 그 나무 뒤에 보이는 길, 네, 여기 있고요. 요 장소에서 이제 요쪽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Пиздец, сука, пиздец. 네, 러시아의 드론이 먹이를 찾아 슬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는 FPV 드론을 본 적이 있는 게 여기 뭔가 먹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갖고 자기 차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와, 불났어. 근데 딱 봐도 군용차야. 예? Все повырывало. 보세요. 색깔도 군청 그걸로 칠해 있고 옆에 이거 군 그 표시 있잖아, 하얀 거. 여기 보시면 요거 화살표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볼게요. 예. 여기 예? 나치 독일군 독수리, 그다음에 여기 나치 독일군 십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차는 또 나치 시대 차가 아니고 요즘 현대 그 시대의 차가 같지 않습니까? Живучая, блядь, попалась. 예. Однако. 시동을 이제 전자적으로 거는 그게 있나 봐요. 이제 딱 누르면 시동 전자적으로 세로모터가 도니까 엔진이 도니까 차가 앞으로 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장소는 수직을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디냐면은 네, 크라마토르스크에 있는 외곽에 있는 아파트 지역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군용 차량을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폭파했다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다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다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또 하나 있고요. 요 건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기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먹이를 찾아 슬렁거리는 또 러시아의 드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 기차를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차의 여객실이 아니고 그 기관차, 그러니까 동력으로 엔진 달려갖고 밀고 가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기관차 같은데요. 그 기관차에 그것도 엔진이 달려있는 뭐 요런 자리 여기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수직 남북 맞추면 여기 뚜두두두두두두. 네. 요 헤르손 시내에 있는 기차역 근처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관차를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가져온 사진이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빵꾸가 났을 것으로, 예, 이렇게 공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러시아가 기관차 공격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는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기차 공격한 자리는 여기 헤르손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또 그 군용 차량 아파트에 있는 거 공격한 거는 여기, 예, 이 자리 크라마토르스크입니다. 수메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아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있네. 예,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빨간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찬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에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쿠피안스크, 이건 뭐라고 그러지? 보로바라고 할까요? 그냥? 예, 보로바 근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색 나오고 있고요. 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크라마토르스크 방면에 최근 24시간 러시아 진출한 거. 여기는 바흐무트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이제 포크롭스크 방면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네르프로페트롭스크 방면과 굴리아이폴리에 방면에도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장비는 드론을 요격하는 이제 장비인데
그 개념 증명 같은 거 같습니다. 대량 생산은 되지 않았고요. 그 드론이 공격해 오면 어떤 시설물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요격용 드론을 이제 레이더하고 이제 통합한 아마 그런 장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죠. 정부에 야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어떠냐 이런 거죠. 네. 네. 이거 이제 총격 사건 우크라이나에서 그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뭐 음모라고 야 총 다 뺏고 그다음에 가정집에 집이 쳐들어가고 여 남자 있으면 다 끌고 군대 끌고 가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 썰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고 어쨌든 거기서 경찰이 대응이 좀 뭐랄까 잘못했다. 그래서 아니 총도 있는데 임마 네가 경찰이 임마 그거 하라고 월급 받았는데 이 새끼야 네가 먼저 도망가? 그러면서 뭔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키예프에서 어젯밤 러시아는 키예프주 모리스필에 있는 버스 공장을 또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수미주의 안드라시아프 가스 추출 시설 또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용병들이 좀 길어요. 4분짜리인데 외국 용병들이 그 점점 총알바지 최전방 참호에다가 그냥 쳐놓고 있다고 인력난이 많답니다. 정찰 드론들이 1시간 넘게 키예프와 그 주변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데 미군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배치된 질리아니 공항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뭐라고? 네, 그 지역은 이곳인데요. 과거에도 제가 찾은 적이 있어갖고 여기가 질리아니 공항이라는 키예프와 한복판에 있는 공항인데 여기가 이제 군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대공 무슨 무기 대공포 뭐 기진가 뭔가 있었고 이쪽에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게 있다고 그래갖고 원래는 여기 또렷하게 했었는데 또 키예프에서 항의를 해갖고 아니 군사 지역을 이렇게 또렷한 위성사진 하면 어떡합니까 구글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여기를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해 준 것 같아요. 요 근처에 러시아 드론이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아, 배터리 다 떨어질 때까지 기름 다 떨어질 때까지 돌았겠지. 근데 만약 이게 격추를 시키잖아? 그러면은 야! 저기서 공격한다! 그리고 바로 영상 전송되니까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꽁꽁 숨어갖고 이제 기름 떨어져갖고 자기가 추락할 때까지 기다렸나 봐요. 볼찬스크 방향에서 러시아 공격기가 계속해서 저걸 국경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 나오는데 영상이 안 나오면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측도 콘스탄티노프카 주변하고 그런 러시아군 뭐 수미 주변 이런 데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진격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영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언론인 기리엔코는 서로 다른 전선 지역에서 2개 여단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정보가 있다며 수미가 포위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수미 지역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항상 제일 처음 보는 여기 수미가 포위될 위기에 처했는데 수미가 이렇게 길고 지금 여기밖에 안 왔는데 뭔 포위될 위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이쪽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이렇게 식으로 포위하려고 하는 거겠죠. 수미를. 네, 우크라이나도 또 러시아에 있는 투합세라는 곳에 있는 그 기름 많이 저장고 그런 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투합세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름 저장고가 잔뜩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유조선이 와갖고 기름 여기다가 이빠이 싣고 가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도 공격당한 적이 많은데 러시아도 땅이 워낙 넓고 이제 공격 목표물이 워낙 많으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그 방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투합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계속 그 조기 경보기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그 서방의 그 정찰 자산이 여기서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하면은 그 다음이나 그 며칠 후에 정밀 장거리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으면서 무슨 니네가 중재자냐 이런 얘기겠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공격 뭐 터졌다, 뭐 연기 난다,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고 화력 발전소 뭐 여기 또 불났다고 그러고 농업단지 창고 브로바리 키예프 우크라이나 소속 뭐 곡사포 공격당했다 그러고 길거리 강제 징병 오데사에서 또 일어났고 뭐 이건 뭐냐면 프랑스
프랑스가 기자들이 취재를 우크라이나 왔는데 그 차를 운전하던 사람을 강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강제징병 끌고 가고 그리고 막 통역은 또 3일 동안 구금되었고 하여튼 우크라이나 이 다큐 찍으러 간 프랑스 사람들 기자 일행들이 이제 그걸 당했대요. 예. 그러게 영어로 샬라샬라 몇 마디 해주지 그러면 뭐 쫄아갖고 갔을 텐데. 여론조사기관이 18, 35세 젊은 층은 동원 규모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50세 이상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이 우크라이나 얘기겠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는 군대 갈 일 없으니까 야 나라를 지켜야지 젊은 것들이.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왜? 나를 얘 죽기 싫어 이런 거겠죠 물론. 오데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들이 죽은 영혼들을 이용해 거의 1,700만 그리브냐를 횡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입을 받았어. 최전방에 가서 죽었어.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계속 월급이 나오는 걸 받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다 걸렸다. 그거겠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소속 장교들이 낮은 급여 때문에 키예프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 한 독일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지시를 받아서 러시아에서 테러를 하려고 하다가 폭탄 테러를 하려고 하다 잡혔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또 오르반이 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별 차이가 없대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대통령 바꾸면은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얘도 뭐 전임자나 뭐 어차피 그거 표 떨어질 짓은 할 수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기름을 안 줘. 그런데 대통령이 네가 야 우크라이나 기름 안 주는데 너 대통령이 돼갖고 해결해야지. 근데 해결을 못해. 그러면 다음에 또 헝가리 오르반한테 다시 또 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누가 해도 미치지 않고서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너는 복수 시원하게 했다. 오르반을 패배시켰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상황은 바뀌는 것 같지가 않은데. 헝가리의 차기 총리인 마자르는 폰데어 라이엔 대신 오르반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헝가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 승인을 촉구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뭐 대출 그렇게 찬성해줬어. 근데 기름 안 주면 어떡하는데? 야, 기름 먼저 주고 찬성을 해도 불안한데? 기름 먼저 줬다고 저 개통 가스 파이프 열었어. 그래서 기름이 막 나와. 좋아, 니네 돈 주는 거 찬성했는데 돈 받고 나서 딱 잠그면 어떡하는데? 키예프는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틀랜티. 키예프는 더 이상 워싱턴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달리려는 1년간의 시도 끝에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야, 일진이 너한테 빵 사오라고 시키는데 너를 친구로 생각해서 시키겠니? 그냥 너는 그냥 빵 셔틀, 호구 그런 거야. 찐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아직도 사탕 발림하고 있어요. 나토 가입 시켜줄 것처럼 입에 발린 소리하고 계속 희망 고문하면서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나중에는 만신창이 되면 차버리겠지. 단물 쏙 빼먹고 껌 뱉어버리듯이 그렇게 하겠지.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상징적인 EU 회원국 자격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어. 상징적인 이유는 또 뭐야? 참나. 상징적인 일진 가입시켜주냐? 빵 셔틀한테 야 내가 너 일진은 인정을 못하고 상징적인 일진 시켜줄게. 야 네가 상징적인 일진이 되면 여자애들이 널 좋아할지도. 딱 보면 아는데 걔가 찐딴지 아닌지. 여자애들 눈이 삐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러시아 전투기가 뭔가 이제 한번 위협 비행을 했나 봐요. 발트의 그 국가들이 자꾸 우크라이나 드론을 상공을 통과시켜주고 아마 자국 그 땅에서 우크라이나 그 비행기 이렇게 드론 날리고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딱 끌고 가서 너네 까불지 마. 까불면 혼내주겠어. 이런 좀 무력 시위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발트해 상공 전략 폭격기를 딱 몰고 한 바퀴 쫙 날았대요. 까불지 마. 또 이런 거죠 뭐. 아마 이 동네를 발트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발트 3국이니까. 그죠? 네. 에스토니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의 탈린 공격 임박설을 부인했다고. 에스토니아는 여기인데 탈린이 어디야? 에스토니아 수도인가? 여기?
러시아가 여기 공격한 거라고 젤렌스키가 그랬대요. 아. 독일이 무기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독일이 경기 침체 속에서 자동차 산업을 군소 생산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의 무기 공장이 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대사 협박 및 간첩 행위 혐의로 외무부의 소환. 러시아의 독일 내 표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지난 며칠 전에 그거 한 적 있잖아요. 이거 야 우리가 우크라이나 드론 분해해봤더니 여기 이 나라들 이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었어. 조심해. 이런 거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독일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위협하는 거야? 이거 나 겁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독일이. 베를린은 러시아가 독일 내 목표물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서 뭐라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독일 외무부는 밝혔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4월 15일 날 나왔던 건데 러시아 측 정보 채널에 의하면 러시아가 아레슈니키를 이제 그 발사대에 올려놨대요. 언제든 공격할 수 있대요. 이미 훈련장에 배치되어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어디를 쏠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카프스틴 야르라고 요 노란 이렇게 제가 모양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잔뜩 있어요. 겁나 넓은 면적인데 그런 거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시설들이 겁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쏠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카프스틴 야르 지역에서 아레슈니크를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예?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3,000에서 5,500km 야 베를린 가구도 남네. 프랑스도 가네. 영국 런던도 가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다 가네. 카프스틴 야르에서. 야 이거 이 정도면 떡을 치겠어. 마크롱 대통령은 투스크 폴란드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핵 억지력 문제를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의 핵무기 비축량을 확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만약 그들이 벨라루스를 침략한다면 신시여 그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루카셴코 나토 형 지금 벨라루스를 또 나토가 공격할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예?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라브로프는 유럽이 다시 한번 나치즘의 깃발 아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서부 전선에는 러시아 연방의 전략적 패배를 남겨주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위해 새로운 군대를 결성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또 지금 한판 할 것 같은데 러시아하고 이제 한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 있잖아요. 그 맞아야 아이쿠 하고 코피가 터져야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하는 애들 그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래요. 예, 짐승이나 다름없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서 야 요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일단 부딪혀 보자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서는 아장창 뚝딱하면 코피 터지고 막 눈물찍 콩불찍 하고 나면 정신 차리는 그런 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애들. 똥 먹고서 된장이라고 우기지만 않아도 전 현명한 인간이라고 보는데 그래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AI가 괜히 인간을 멸종시켜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테헤란은 휴전 기간을 또 틈타가고 지하철 뽀개진 거 다 복구 끝냈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이런 뭐 늙은 아저씨 얼굴 많이 오래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하철이나 보여주지. 이란은 이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테헤란 지하철 7번째 복구 터미널이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딱 고쳤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파괴한 레바논 남부의 어떤 마을인지 도시인지를 드론으로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영상처럼 보입니다. 가자 지구나 별 차이 없이 보이죠? 예, 이거 갖고는 어디가 어딘지 찾기가 좀 힘들겠습니다만 맞겠죠. 이거 이스라엘 스타일이니까 원래. 이스라엘 점령군 병사가 레바논 남부의 한 가정집에서 채소를 따고 요리하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집주인들은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엌에는 음식이 그대로 있었고 텃밭도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이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복을 입은 병사가 웃으며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이스라엘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로 슈퍼 갤럭시 중형 수송기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미군에게 2단계 군사작전 개시를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병참 지원 증강을 의미합니다. 예, 이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듣고 선휴전 후협상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근데 또 미래는 모르잖아요. 혹시 또 할지도 모르니까 혹시 했는데 역시 깨지잖아. 예, 공식인가 봐요. 이제 앞으로는 더 안 믿게 됐어요. 미국군의 피퓨리 작전의 새로운 단계 시작에 앞서 중동 지역의 대규모 탄약 및 추가 장비 수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예. 이제 미국이 2개의 항공모함 타격단과 거의 1000발에 달하는 순항 미사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제압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 사람 어저께 그 십자가 뽀개는 사진 나온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하고 원수질 마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병사 처벌했습니다. 했답니다. 사르 외무장관이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사과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폴란드의 시코르스키, 폴란드는 또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예수 그 십자가 그 상 보니까는 카톨릭 그거대. 기독교인 중에도 그 십자가나 예수상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개신교 쪽에는. 왜냐하면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물건이잖아요. 내 돈 주고 만든 예수상 아니니까 굳이 부실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병사는 아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에 충실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네타냐후 이란과의 전쟁은 언제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유대계로 개종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와서 뭘 했냐면은 그 아이작 협정이라는 걸 했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군사 및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면 아르헨티나 참전하는 건가? 이스라엘 편에 싸워갖고 이제 이란이랑 싸우는 연합군 되는 건가? 별개의 문제로 미국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뭐야 레바논 정부한테 헤즈볼라를 좀 무장해제 시켜라 그런 얘기 아니야? 그 가능할까? 레바논 정부 너네 FPV 드론 있어? 킬리만자로의 FPV 드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고 있는데 파르스 이란 통신은 이란 형병 수비대가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다 막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허락받고 통행세 내면은 보내준다니까 또 이런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내일 만료되면 많은 폭탄이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대. 니네 스타일로 봐서 만료되기 기다리지 않고 기습 공격도 할 것 같은데 또 초등학생 한 170명 죽일 것 같은데. 네, 중부사령부는 제31 해병 원정대 소속 해병대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USS 트리폴리함에서 이륙하여 이란 국적 선박 투스카오의 승선 및 납포하는 순간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군은 테러리스트 집단이 미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카타말란비아 중앙사령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깨졌어요. 이게 무슨 휴전이야. 이래놓고 침략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치명적인 분석 오류다. 예? 이란은 영내 국가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지 않다. 너네 미군 기지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격을 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니네 나라에 미군 기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이란에서 파키스탄은 협상의 유일한 공식 중재자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현재 파키스탄은 이란과 미국 간 외교 과정에서 유일한 공식 중재국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접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재기구의 신뢰성은 양측이 약속을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이 외교적 절차를 반복적으로 배신한 것은 갈등 해결에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중재 당사자 파키스탄 신뢰성을 훼손 그러니까 중재 당사자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는데 그 미국이 신뢰를 안 지켰으니까 우리는 이제 파키스탄도 못 믿겠다. 제 말이 맞잖아요. 며칠 전에 파키스탄 이놈들도 이란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인 것 같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예? 하루 이틀 지나면 김진팔이 한 얘기가 딱 사실로 밝혀지잖아요. 그죠? 갑자기 대부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피아 대부 아버지가 공격을 당했거든요. 죽다 살았는데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널 그 회의에 암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재를 어떤 놈이 해.
그래서 화해하자. 그래서 화해하러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 이제 얘가 협상을 하러 갔을 때 널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아빠가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Now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 그러니까 중재하겠다고 하면서 적과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자가 배신자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배신자라는 거예요? 예? 파키스탄이 배신자라는 거예요. 지금 중재자잖아요. 마피아 대부에 따르면 지금 이란 강경파들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국 기지가 중동에 남아있는 한 우라늄을 포기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라늄을 자, 그래, 그럼 미국 기지가 중동에서 떠났어. 그리고 떠났습니까? 그럼 우라늄 포기할게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라늄 포기해서 그리고 미국이 다시 중동에 들어왔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냥 이거는 해법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네는 있잖아. 자, 워싱턴까지 날아가는 ICBM이 일단 있었어야 해. 그걸 만들었었어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핵탄두를 딱 꽂고 좌표를 워싱턴으로 딱 찍어놓은 다음에 발사 버튼에다가 손가락을 딱 올려놓고 있었어야 해. 그 다음에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미사일 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미국 앞바다에다 딱 띄었어야 해. 지금 그거를 누가 하고 있어? 북한은 그러니까 핵 버튼에다 손가락 딱 올려놓고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하잖아. 물론 석유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지만 그것도 안 하고 47년간 뭐 한 거야 니네는. 그냥 허송세월하고 종교 그 지도자가 알라의 뜻이 아니니까 핵폭탄은 만들면 안 된다. 그래 알라의 뜻에 따라 너희들은 멸망하게 돼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알라의 뜻을 열심히 따라서 순교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천국에 가겠지. 그걸 원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이란이 올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포기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는 예측은 65%의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미래의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철저한 안보 보장을 어떻게 하는데 걔네들은 약속하고도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어기는 애들인데 야 트럼프가 약속했다 치자. 그럼 트럼프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뒤집으면 어떡할 건데?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카이는 다음 협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김진팔이 볼 때. 근데 중요한 건 맞는 얘기를 하는 자가 이기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 틀리는 얘기를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이기지. 말만 옳은 말을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건 종교의 영역이야. 현실 정치는 옳고 그름과는 내가 볼 때 관계가 없어. 다 맞지. 약속을 지키는 게 의미 있는 대화의 기본이지. 근데 어떻게 하는데 너네 테헤란에다 핵폭탄 꽂아버리면 어떡할 건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너네가 잘못됐어요. 그래. 너네 믿는 신이니까 그래. 니네가 옳았으니까 부활시켜주마. 다시 살려주마. 뭐 그런 거야? 그런 걸 믿어? 속보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갈리바프 트럼프 대통령은 포위 공격을 감행하고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바꾸려거나 새로운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협상 그딴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트럼프는 우리는 협상단을 보낸대. 트럼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안 한다는데 상대방이 안 한다는데 무대뽀로 그냥 보내는 거야. 이거 엄풀이야. 기자들 영상 탁 찍고 그 뭐 벤슨지 뭐 미국 대표단이 이슬람마바드인지 거기 가갖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란은 안 오고 이란 나쁜 놈 협상을 싫어해 평화를 싫어하고 호전광이야 악마야 이런 영상 만들고 이제 싶어갖고 보내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야, 니네가 협상 그걸로 파토를 내고서는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 기름값이 막 미친년 널뛰듯이 출렁출렁거립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투기꾼들이 막 먹을 것이 많아지겠죠.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변동성이 폭이 막 큰 폭으로 많이 일어나면은 엄청 좋은 거죠. 예, 이건 올라갈 때 먹고 내려갈 때 먹고 선물, 파생 상품, 투기 막 이런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한 타이밍만 잡을 수만 있다면. 네. 루마니아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의 비리를 폭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돈을 벌었고 이거를 무슨
무슨 거래 불법적인 뭔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서야 나오는 것도 웃기지만 누가 이 정보를 줬냐는 거예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을 그 떨을 굴라고 이거를 누가 이제 정보를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미국이 줬을 것 같은데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을 자르고 거기다가 오르반 헝가리 오르반 지금 패배한 사람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네 미국은.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또 이거 재사용 가능한 로켓 실험 중인데 아마 성공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올리는 거 위성 인공위성은 이제 궤도는 안착은 실패했는데 도로 내려오는 건 성공했잖아요. 이러면 성공이지. 그리고 몇 번 더 하면은 이제 위성 궤도에 올리는 건 괜찮고 이거 재사용 가능한 거 다시 착륙 성공했으면 성공이지. 브라질에 또 우박으로 신의 심판이 내리셨나? 그 미국 목사님 생각나는데 브라질이 이스라엘의 적입니까? 이 정도 우박은 우리 동네에도 내렸던 적이 있어요. 옛날 할아버지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 주먹만한 우박도 떨어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들판에서 황소가 그 우박에 맞아서 죽는 것도 봤다는데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